아버지, 유산은 제 몫이잖아요. 결혼식장에서 울려 퍼진 축가 대신 집안엔 싸늘한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을 가정 위에 헌신한 아버지 앞에서 두 아들은 결국 욕심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정노인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76의 나이임에도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번뜩였다. 평생을 바친 작은 금속 공장에서 쇳물이 튀는 소리와 함께 살아온 인생. 아내 순옥이가 세상을 떠나던 그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꾹 참았다. 애들은 내가 키워야 해. 그 한마디로 버텨낸 10년의 세월. 장남 민석은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하며 강남 아파트도 장만했다. 둘째 준호는 창업에 도전에 고생했지만 나름 버텨냈다. 이웃들은 늘 부러워했다. 정신에는 참 화목해. 두 아들 다 잘됐네. 명절이면 온 집안이 웃음꽃으로 피어났고 손자들의 제잘거림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그 평온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자라고 있었다. 민석은 늘 내가 장남이니까라는 말을 달고 살았고 준호는 형만 편애한다며 속으로 알았다. 정노인도 그런 기류를 느꼈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형제니까 언젠가 풀리겠지. 하지만 그 믿음은 착각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형제 간의 감정은 더 깊은 골로 파여들어갔다. 화목했던 가정의 먹구름이 서서히 드리우기 시작했다. 정노인의 기침 소리가 점점 심해졌다. 병원 검진 결과를 듣고 온 그날 밤 민석은 아내에게 귓속 말했다. 아버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이제 준비해야겠어. 그 준비란 바로 유산 정리였다. 집값만 15억, 공장 부지까지 합치면 20억이 넘는 거금이었다. 민석의 머릿속엔 이미 정교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장남인 내가 집과 주요 재산을 물려받는 게 당연하지. 동생한텐 현금으로 조금 나눠주면 되고. 한편 준호는 전혀 다른 절망에 허덕이고 있었다. 사업 실패로 쌓인 빚이 3억 원.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에 목을 조여오는 현실. 부인은 매일 한숨을 내쉬며 투정했다. 시아버지라도 좀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준호에게 아버지의 유산은 익사 직전에 던져진 구명줄 같은 존재였다. 어느 날 저녁 두 형제가 마주 앉아 술을 기울이는데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석이 먼저 말을 꺼냈다. 요즘 아버지 많이 약해지셨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가 더 신경 써드려야지. 하지만 두 사람의 속마음은 딴 데 가 있었다. 서로의 눈빛에서 계산하는 기색을 읽을 수 있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어느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던 중 민석이 소주잔을 들며 운을 뗐다.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재산 정리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식탁 위로 찬 공기가 흘렀다. 준호의 젓가락이 멈췄고 정노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민석은 태연히 계속했다. 집은 제가 물려받아서 아버지 모시는 게 맞죠. 장남이니까요. 그때 준호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끼어들었다. 잠깐만 형, 그게 무슨 소리야? 민석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가 이상해? 예로부터 장남이 집안을 이어받는 거 아냐?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형이 지금까지 아버지께 뭘 해드렸는데 바쁘다며 명절에도 겨우 얼굴 비추고 갔잖아. 이 말에 민석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야,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기나 해. 준호가 벌떡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바쁜 게 무슨 핑계야. 난 매일 아침 약 챙기고 병원 모시고 장 받아들이고 다 했어. 민석도 자리에서 일어나 맞섰다.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로 유산 타령하는 거야. 두 형제는 서로를 노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날 밤부터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다. 민석과 준호는 서로 얼굴을 마주치기만 해도 날카로운 시선을 주고받았다. 밥상에서조차 대화는 끊겼고 억압된 분노만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민석은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내가 장남인데 왜 눈치를 봐야 하지? 동생 놈이 건방져도 너무 건방지네. 반면 준호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형이 다 가져가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 빚더미를 어떻게 감당하라고?
밤마다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며칠 후 더 큰 폭발이 일어났다. 준호가 먼저 도발했다. 형,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 돈 탐내는 거지? 민석이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하는 말이 그거야. 빚 때문에 환장했구나.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민석이 비웃으며 말했다.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아버지 재산에나 기대고 있네. 그 순간 준호가 주먹을 휘둘렀다. 민석도 맞받아쳤다. 두 형제가 서로 멱살을 잡고 뒹굴며 싸우는 모습을 본 정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만해라, 이 자식들아.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형제의 인연은 욕심이라는 독에 중독되어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정노인이 입을 열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다. 이제 정말 그만하자. 두 아들이 싸움을 멈추고 아버지를 쳐다봤다. 노인은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게 이거지? 민석과 준호의 눈이 동시에 번뜩였다. 드디어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봉투 속에서 나온 건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재산 기부 증서, 집도 땅도 예금도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공증된 서류였다. 두 아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버렸다.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노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욕심 때문에 형제를 원수로 만드는 너희들에겐 내 재산을 물려줄 자격이 없다. 준호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절규했다. 아버지,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가족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노인의 대답은 냉정했다. 가족은 돈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너희는 그걸 잊어버렸다. 침묵이 흘렀다. 두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탐욕의 대가가 이토록 잔혹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충격은 곧 분노로 변했다. 민석이 주먹을 떨며 소리쳤다. 아버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을 왜 우리한테 의논도 안 하고 남줘요? 목소리에 울분이 가득했다. 준호도 울부짖었다. 아버지, 전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해요. 하지만 정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내가 평생 일하면서 깨달은 건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거다. 너희는 결국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을 팔아넘겼다. 두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민석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분노를 사겼고 준호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눈물을 쏟았다. 그 순간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원망과 증오만 가득했다. 내가 괜히 설쳤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민석이 준호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준호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형이 혼자 다 차지하려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화났잖아. 정노인은 두 아들이 서로 탓하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끝내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의 목소리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다. 형제라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멀어진 두 사람. 혈육이라는 끈마저 돈 앞에서 끊어져 버린 것이었다. 집안은 죽음같이 조용해졌다. 정노인은 마지막으로 두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돈은 없어지면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의 정이 깨지면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남기고 싶었던 진짜 유산은 서로를 아끼고 지키라는 가르침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민석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고 준호는 절망에 빠져 흐느끼고만 있었다. 정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엔 씁쓸한 미소가 스쳤다. 평생 모은 재산이 불행의 씨앗이 되었지만 이제는 진정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쓰일 수 있다는 생각에 묘한 위안을 느꼈다. 며칠 후 정노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도 민석과 준호는 서로 눈을 맞추지 않았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렸다. 형제가 왜 저러지?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탐욕이 어떻게 가족을 파괴하는지,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말이다. 나레이션이 마무리된다. 재산은 남길 수 있어도
진정한 유산은 마음에 새겨야 한다. 욕심은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 두 형제에게 남은 건 후회와 원망뿐이었다. 아버지가 남기려 했던 진짜 보물을 그들은 영영 잃어버린 것이었다. 탐욕은 결국 형제를 갈라놓았고 남은 건 공허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반전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